신놈들 아니야. 응. 어디 우리 수영님하고 우리 최고 사는 건동지한테 저렇게 막 반말을 하고 이러냐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좀 맨 처음에는. 안녕하세요, 김용철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한국 생활하면서 이제 북한 친구하고는 그래도 제일 가깝다는 친구인데 오늘 우리 이 친구하고 촬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인사나 좀 드려라. 자네. 안녕하세요, 한다정입니다. 네. 그 지금 그러면은 자네는 이제 그 탈북고의 기본 계기가 어떻게 돼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도 장사해서 밥술이나 먹었다는데 그게 이제 뭐 자식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도 그게 하루 이틀에 결정적인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. 나부터도 내 경험을. 그게 나는 원래 그 군복무 할 때 사실 그 96년도인가 그때 이게 한국에 수해가 났댔어.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 한국 조서에는 타이어 있잖아, 장차 타이어로 이렇게 굴자를 이렇게 쏘놨어. 이렇게 처서에. 북한 놈들하고 한국 그 초소하고 이렇게 봐주보면 그 우리 저기 군사학무를 어디서 했는데? 여기 강원도 철원에서 했지. 최전년에서 했네. DMZ 그 비무장지대에서 했으니까. 민경? 근데 거기에서 군복무 하다가 보니까 96년도가 그때 수해가 나니까 그 뭐야 타이어고 뭐고 막 쓸려 내려와가지고 한국 쪽에까지. 그래가지고 장애물을 덮쳐버렸는데 장애물이 다 쓰러진 거야. 이렇게 다 쓰러졌는데 정말 이렇게 콧날에 부르면서 걸어가도 돼. 한국을 지뢰밭이고 뭐 다 묻혔으니까. 다 묻혔는데 정말 뛰면은 15분 20분이면은 한국 초소에 닿을 수가 있어. 근데 그때 넘으면은 저기 그 가족이 다 저거 되잖아.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은 했었어? 그때 여태 나 가까하고? 아니 그때는 이렇게 보면은 야 저렇게 가까운데 그 하도 그 처음에는 우리가 그 여기 아기 때부터 아이 때부터 그 세뇌 교육을 받다 나니까 그렇지. 정말 뭐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위대하고 뭐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자랐는데 근데 맨 처음에 나가서도 나 그랬어. 처음에 나가서도 한국 그 대북 방송에 나오는데 보면은 뭐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반말을 쓰는구만. 존칭어를 안 쓰고. 그러니까 신놈들 아니야. 어디 우리 수영님하고 우리 최고 사는 건동지한테 저렇게 막 반말을 하고 이러냐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좀 맨 처음에는. 근데 정말 뭐 북한에서는 뭐 수령님이나 뭐 장군님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웃둔가 놓고 이 위대한 신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잖아. 그렇지. 우리야 뭐 어릴 때부터 밥 맞는 역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뭐 위대한 수령이 돼서 무슨 뭐 백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교육받아서 이렇게 진짜인 줄 알지. 근데 거기서 맨 처음에는 뭐 그 전사로 있을 때는 이거 저놈들이 저거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게 하나에 두에 이렇게 쫙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이렇게 기구를 보내는 거 풍선 보내는데 그 이게 물품을 보면은 삐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말 공업품, 식료품, 자파암질로 다 있어 거기에. 그거 많이 먹어봤겠다. 그럼 많이 먹었지. 맨 처음에는 먹지 못하게 해서 못 먹었는데 거기 무슨 뭐 방사성이 투입이 돼 있어서 먹으면 실실 앓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애들 교육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걸 뭐 먹으면 죽는 거 했지. 근데 하도 그게 떨어지니까 뭐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개미 등지에 갖다가 입에 덜어놓고서는 먹나 안 먹나 하고 싹 들여다보는 거야. 근데 개미들이 새까만이 달라붙어서 그걸 뜯어먹는 거야. 그러면 이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먹고 이러면서 군복무를 하다 나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. 한국이 잘 사는구나. 대북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있잖아.
사람이 그 우리 아이 때부터 세뇌되듯이 대북 방송을 하도 10년 동안 두드면은 한국에 대한 이런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갔지, 한국 노래가. 응? 아 근데 나 노래는 그때 하나도 못 배운 거 같아. 그 노래 이렇게 흥얼 부르다가 한번 뒤에서 이놈의 새끼가 팍 때려서 있잖아. 그 감시근무 서다가 완전히 한 줄도 못 따랐을 때 그거 한국 음악이 그 트로트 같은 거 나올 때는 막 쿵짝쿵짝 나오잖아.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흥얼흥얼 이러다가 뒤에서 누가 하나 때리길래 돌아보니까 고참이 이 새끼가 이거 어디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 귀를 잘 거기다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들리는 걸 어떡하겠어요. 방송 같은 게 이렇게 들리면은 언제 제일 잘 뜬다면은 잠복근무 같은 데 나가서 그때는 조용한 데서 이렇게 근무 서다 보면은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밤에는 이게 시각 감시가 안 되거든. 다 청각 감시야 잠복근무들이. 그러니까 귀만 열고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귀만 열고 있으면은 뭐 간첩이 두럭이래 뭐래. 그러니까 방송 소리밖에 안 들려. 그러니까 방송 소리만 듣는 거야 그게. 그러다 나니까 와 이게 한국이 잘 사노나 한국 때 알고 있었지. 근데 아니, 그러면 방송할 때 그 북한 놈들은 방송을 안 하나? 우리나라만 하고? 해 하는데 북한 방송은 우리가 안 들려. 왜? 들려도 조그맣게 들리고 작게 들려. 왜 그러냐면은 확성기 자체가 우리 이 근무 소는데 이 앞쪽에 이렇게 있거든.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 소리가. 그렇겠네.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들려. 근데 저 한국에서 부는 방송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한테 잘 들리지. 그럼 한국 그 국군 병사들은 북한 방송 잘 듣겠네. 그럼 잘 들리긴 들리는데 그 처서에 있는 방송이 그 확성기 있잖아 이렇게 된 게 그게 길이가 한 2m? 오, 엄청 2m 정도 돼 이렇게 들어왔거든 이렇게. 그래서 멀리까지 나가게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번쩍게 그게 이렇게 그 몇 개씩 한 위에 10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거나 8개씩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워놨구만.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한 방송이 이 큰 그러니까 확성기 하나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원판 하나에서 통째로 나가버려 그게.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크거든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 서려고 하면은 우리 방송이 냈다 불어버리면은 우리가 근무를 잘 못 서잖아. 그러니까 우리 근무 장소 앞에다가 그걸 설치해놔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들려 그게. 근데 저 한국 방송 잘 들리지. 한국에서 뭐야 방송하는 거는.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가자 하고. 근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사실은 뭐 그 북한에서 어떻게 와 오기가 힘들잖아. 그래가지고 아니, 지금 말이 지금 달라지는데, 그 방송 그거 들으면서 그 수해 났을 때, 응? 그거 건너가면 되는데, 그게 안 됐잖아.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. 그때 건너면은 우리 가족이 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오면은 기자회견도 하고 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드러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때는 건널 생각을 못해 가족 생각에. 근데 제대돼 가서 집에 갔는데 그 코로나 행군 때 집을 팔아버린 거야. 그러니까 몇 년도에 제대된 거야? 2001년도 제대됐지. 만기 복무하고 몇 년? 10년? 응. 10년 동안 복무하고 원래 13년이었어. 13년이었는데 내가 20살에 군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능공학교 졸업하고 거기서는 적을 배치 차에서 한 1, 2년 있다 나갔구나. 1년 있다가 그다음에 군대를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한 원래 10년이지 군복무가 10년인데 내가 20살에 군대를 나가다 나니까 나가서 한 7년만 복무하고 오면 되겠지 하고서 나갔는데 갑자기 93년도에 30살째가 돼버린 거야. 30살까지 군사복무다?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서 나갔댔는데 갑자기 93년도에 머리 다 깎으라는 거야. 머리 다 자르래.
그래가지고 빡빡 밀고 나 전쟁 나는 줄 알았어 그때. 머리까지 밀고 막이 93년도 3월 9일 날인가 준전시 상태 그 선포하면서 그때 무슨 주저기 상태 선포할 무슨 계기가 있었나? 그게 왜 준전시를 선포했냐면은 그 김정일이 그 최고 사령관 되면서 93년도 추대. 그 하면서 그 면목을 쌓아야 되잖아.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.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짜 완전히 군인들을 대가리 이거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 완전히 딱 전쟁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때 나 정말 야 이거 내가 군복무 하는데 북한 전쟁이 일어난다. 전쟁이 나는가 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막 했댔다니까. 그럼 막 군인들 그 잘 때 우리는 그 초소에서 정말 진짜 신발도 못 벗고 잤어. 신발도 못 벗고 원래 그 민경 초소에는 그 옷을 벗고 못 자. 옷은 항상 입고 있는데 신발은 벗고 잤거든. 근데 신발도 안 벗기고 철모는 무조건 자기 머리맡에 해놓고 그 철모를 알면 잘 모를 거야. 막 방탄모 여기는 방탄모라 그러잖아. 철갑모. 그거를 머리맡에 해놓고 그 다음에 탄창 주머니 있잖아. 탄창 주머니하고 방독면 주머니를 그냥 메고선 맨 채로 잤어. 그때는 청소에서.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때 30살제가 돼버린 거야. 30살제를 만들어 버렸어. 그러니까 27살 제대 되던 게. 그리고 그 군대 제대돼서 집에 오니까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그 우리 집이 그 포스가 망한 거지.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94년도에 95년도에 돌아갔지. 자네 군대 나갔을 때 돌아가셨구만. 그러니까. 95년도에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 뭐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버지하고 형 둘이가 있는데 좀 살기 힘들은가 봐. 그러니까 집을 팔고 뭐 형은 형대로 따로 나가 살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가시고 뭐 이러니까 내가 제대돼서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겠구만. 집에 갔는데 뭐 이 한국처럼 군인들이 뭐 이 전화기가 있어서 집에 전화기를 해. 그렇지. 뭐래. 그러니까 그냥 제대돼서 내 고향이니까 내 집이 있는 고향이니까 그냥 갔는데 집이라고 찾아가서 보니까 다른 아줌마가 살고 있는 거예요. 집에. 사실 우리 형수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처음에 누구세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 이 집에서는 쉴 텐데 그러니까 갔더니 한참 보더니 내려 물으면서는 집을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지금. 황당하더라고.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 같이 살던 어릴 적에 다네 군대 나가기 전에. 같이 살던 그 누나가 그 집을 산 거야. 우리 집을 산 거야. 근데 하도 10년 전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그 동네 누나인지 누군지도 이 동네 누나가 이제는 완전 아주머니 같아서 애가 이만한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뭐 누군지를 난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자기가 집을 샀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뒤쪽에서 살던 그 누나더라고. 그래서 그때 물어봤지. 어떻게 집을 이렇게 사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형이 토론해가지고 집을 팔고 그 형하고 아버지랑 그 돈을 넣어가지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가시고 그 형은 뭐 어디 뭐 다른 동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 형네 집을 또 찾아가 봤지. 형네 집을 찾아가니까 그때 내가 5월 달에 제대됐거든. 당장 그 잠자리도 없겠네. 5월 그때가 5월 말이었어. 그 형네 집을 찾아갔어. 형네 집을 찾아가니까 형이 없어 또 이 집에. 그래서 물어봤지.